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피의자 신문 조서가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차 공판 이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피청구인 측의 강력한 반발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놓고 뭐 진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엄청 많죠. 뭐 로스쿨 학생보다 못한다는 듯이 얘기하고 뭐 형사법 개정된 것도 모르냐. 뭐 별 소리를 하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모독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다 사이비 논증입니다. 자, 일단은 확인할 것도 확인해보죠. 자, 형사소송법 312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항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 자, 검찰청에 가서 예를 들면 피의자가 이제 신문한 내용 과정을 뭐 타자를 치죠. 검찰청에서 쳐가지고 자 나중에 피의자 당신이 이제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됐느냐라고 해서 사인해라라고 해서 신문 조서가 확정이 되면 이게 증거가 옛날에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피고인이 될 거 아니에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증거는 인정됐는데 유죄의 증거가 되죠. 또 사람 죽였지 피의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사인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이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을 안 하면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판 중심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야 수사나 조사 과정은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진술한 것만이 증거가 채택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공판 중심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들어온 조항인데 뭐 여기도 논란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가 많아.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를 부정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강력하게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를 부정을 했습니다. 뭐 아마 옛날에 하도 우리나라에서 가혹행위, 해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신문조서 써봤자 증거를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강압수사, 이런 수사 하지 마라. 이런 아마 의미로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의도는 좋은데 너무 엄격한 이런 증거 채택 기준을 설정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좋아, 이건 형사법의 문제고. 자, 이게 탄핵 심판에서 적용이 되느냐에 있어서 일단은 헌법재판소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서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일정한 경우 증거가 인정된다. 그럼 지금 피의자로서 많은 군인들이 신문조서에 사인을 했죠. 그죠? 김용은 국방부 장관, 저 국방부 장관도 그럴 테고,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들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제 이미 확정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공소 제기됐죠.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무슨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끌어내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신문조서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확실히 침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구나. 그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아마가 아니라 100% 가까이 있게 증거는 인정되려면 탄핵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는 거의 이견 없이 탄핵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죠. 솔직히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날. 무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침탈하려는 그 장면을 다 봤죠. 이게 어떻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나 군인을 파견한 거예요.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다.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경찰이나 군인이 질서 유지를 해서 들어갔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을 모시고 들어가야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민주당 대표 자기가 고리시 또는 사고시 그 임무수행 순위를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체포되면 그 다음에 대표 역할은 누가 한다, 뭐 최고위원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정도로 급박했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로는 이재명 씨가 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날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과장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좋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탈했다라면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헌법 77조 3항 위반되고 77조 5항 위반돼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만 할 수 있는데 국회의 권한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 권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면 국회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73항 위반되고, 또한 77조 5항에 따라 제적과반수로 국회의원들이 제적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또는 체포해서 제적과반수가 찬성을 못하게 함으로써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죠. 그냥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 이런 경우. 그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명확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게 치열하게 이어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근데 많은 이번에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나는 대통령한테 이런 지시를 받았다. 수방사령관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응? 최소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국회 의원들을 끌어냈는데 끌어내느냐 체포하느냐 요원이다 요원이다 그 말 있잖아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다 받은 거죠. 그럼 피의자 신문조에 나오는 거야. 응? 그 때문에 이게 증거가 돼버리면 대통령 지시를 있었기 때문에 헌법 77조 3항 5항 위반돼서 탄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조항으로도 차고 넘쳐요. 응? 제가 한두 가지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 82조, 89조, 개헌법 7조, 그 다음에 통고조항 위반 77조 4항에도 위반, 하여간 너무 많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다 이거야. 간단하게, 하여간. 그래서 이게 피의자 신문조서가 인정되면, 증거가 채택이 되면, 대통령이 헌법 77조 위반된다는 걸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재판관 자체도 이걸 인정하는 이상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윤석열 편이라는 사인조차도 이것이 인정돼 버리면 탄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법관은 일단은 법이 명확하면은 이게 후퇴가 안 돼요. 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무슨 정책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법에 명백히 위반했을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 명백히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야로도 피우고 일본 말인가 야로는? 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명백히 위반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문 쓰라면 나는 국회의원들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포하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이건 헌법 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정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남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문이. 모든 국민이 나중에 볼 테고 역사에 남을 건데 어떤 재판관이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건 헌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결정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재판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어떤 놈들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재판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걸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증거를 인정하는 이상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등 측에서는 이거 헌법재판소가 지들 멋대로 형사법 위반되게 증거로 채택하는 거다. 따라서 이게 불공정 재판이다. 이 얘기를 꺼냈고 이게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탄핵이 되더라도.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거야. 벌써 개념 없는 언론들에서 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신문이든 방송에서 보수 자랑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보수도 아니야. 법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까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 헌재 재판관들을 까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왠지 생각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탄핵 심판은 징계의 핵심이 파면하면 그친다.
징계처벌적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헌법 교과제에. 저도 헌법 교과서 쓴 사람이니까 제 교재에도 나오는 거 어느 교재 다 있어요. 징계처벌적 성격을 가진 형사처벌이 아니다. 그래서 일사부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두 번 할 수 없어요. 왜? 이중처벌금지원칙 헌법 13.1항이 위반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 두 번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빵을 훔쳤는데 벌금 받고 징역형 받고 이렇게 되나? 안 되지. 한 번만 처벌해야지. 빵 하나 훔친 거에 대해서는. 그죠? 하나 행위에서 한 번만의 처벌만 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13.1항에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하고 내란죄 형사재판 하겠죠? 이게 유죄가 나오면 이게 이중처벌이냐 아닌 거예요. 왜? 이게 징계랑 내란죄 유죄는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게 처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음주운전 해봐. 그러면 처벌돼야 안 돼? 형사처벌. 되죠? 근데 징계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징계 받죠. 뭐 소주 한 두 병 까고 음주운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파면되고, 게장, 만약에 인사사고까지 있으면 교도소 가는 거야. 그러면 파면 플러스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징계랑 형사처벌은 다르다야. 응? 그래서 탄핵심판은 징계고 형사소송은 형사처벌 절차예요. 그게 달라. 근데 왜 자꾸 형사성법을 적용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느냐. 헌재법 40조 1항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라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합니다. 어디에? 탄핵심판에. 응?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라면 원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40조 1항에 그러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같이 함께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0조 2항에는 이게 더 우선 적용됩니다. 형소법이 민소법에 비해서 우선 적용돼요. 그 때문에 이 형소법이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 형소법 312조 1항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걸 증거능력을 채택한다는 얘기냐. 그 때문에 형사소송법 준용을 안 하는 것은 지네들 멋대로 재판하는 거 아니냐. 재판관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스피커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자식들 개념 없이 아우 소리 막 지르는 거야. 근데 여기 봐보세요. 헌법재판의 성질에 안 반해야 돼. 헌법재판의 성질이 뭐야 이게? 징계예요, 징계. 징계는 증거로 채택할 때 이거보다 훨씬 증거가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요건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징계는요. 징계위원회에서 한다고 헌재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헌재야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징계위원회는 뭐 공무원은 구성이 되고 뭐 교수 몇 명 뭐 변호사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 섞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 예?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요구되잖아요. 그럼 30일 내에 결정하게 돼 있다고. 짧죠 되게. 그죠? 근데 이제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건 60일로 돼 있어요. 좀 길긴 하죠. 약간은. 더 이제 거의 고위직 공무원들이야.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이번에 대상으로 하죠. 이번엔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보통 60에서 90일 정도 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판이 벌써 이제 8번 했고 한 번 더 한다고 10번째까지는 잡혔어요. 뭐 더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0번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0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10번 하면 되게 많이 한 겁니다. 징계 절차를 10번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두 번은 끝나. 형사에서도 별 다툼이 없으면 많이 안 합니다. 공판을 한 두세 차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다툼이 많은 경우 더 길게 하죠. 물론. 그런데 이거는 일단 징계는 뭐 교도소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면에 그치기 때문에 공무원 아닐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좀 간소해요.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수십만 몇백 명이 맨날 파면되는 거예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징계 절차는 그냥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관련된 법을 그대로 준용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형사소송 오래 걸려요. 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빠루 사건이라고도 하잖아요. 시체말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문자가 뜯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형사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2000년에 기소가 됐어. 2020년에.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한 5, 6년이 지난 거야. 1심도 안 끝났어요.
1심도 형사재판은.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지금 3년이 지났어. 그래서 재판이 1심이 안 끝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사는 절차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는요, 신속성과 신중성이 둘이 결합된 겁니다. 신속성만은 물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신중성도 요구하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신중성이 더 강화되는 거고, 여기는 신속성과 신중성이 같이 결부돼야 돼요. 특히 저도 그건 인정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일반 공무원들의 징계보다는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죠. 그걸 왜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신속성도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대통령이 지금 사고 상태인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가 된 자는 탄핵소추 의결된 자는 권한에서 정지돼요. 그래서 소추결서 송달되면 134조 2항에 따라 송달되면 권한에서 정지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게 장기화되면 국정 공백이 너무 오래 끌어진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속성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헌재도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여러분들 공판 잘 봐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그 증인들이 나왔을 때 증인들이 이제 사령관들이 많았잖아요. 꼭 뭐라고 물어봤어요. 신문 조사할 때 변호인이 있었냐고 물어봐. 또 이제 당신은 이제 진짜 자유로 진술한 거냐? 지금도 같은 의견이냐라고 물어보죠. 예? 예? 그럼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지금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방금 사령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군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방사령관 그 사람만 지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긴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봐요? 그때 변호인이 있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신문조서 그 사인할 때 변호인 입회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죠. 재판관들이.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변호인이 있었다라면 그래도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혼자 있다면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사관들에서 뭐 저렇게 회유도 당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막 정신없게 만든 상태 하다 보니까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변호인 옆에 있다라면 그래도 자기 의사로 진술한 것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때문에 신문 조사를 하더라도 뭐 변호인이 있었다면 이게 진정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이게 바로 증거 채택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탄핵에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징계는 빨리 끝나야 돼요. 이게 주구장창, 예를 들면 나경원처럼 5년 끌고, 5년, 6년 끌고, 대장동 사건 3년 이렇게 끌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왜? 지금 미국 트럼프 들어가지고 빨리 협상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무역 관련 협상뿐만 아니라 외교 협상이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대통령 최상목 만나러 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자기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다시 돌아오든지 윤석열이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 선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트럼프랑 맞상대가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탄핵 심판을 빨리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형사소송 같은 엄격한 법칙을 적용한다라면 형사재판이 끝나봐야 돼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내란죄 사건 이게 재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물론 이제 1심은 구속기간이 6개월이 이제 만기기 때문에 2개월 연장해서. 근데 6개월에 끝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심은 6개월이 끝내더라도 또 2심도 있다고. 또 대법원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은 걸립니다. 내란죄는 지금 진짜 잘 진행이 된다.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이래 1년은 끌어야 돼요. 그러면 탄핵심판도 내란죄 사건처럼, 증거를 채택하려면 1년은 끌어줘야 돼. 증인들 다 불러서 해야 되고.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속성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진술직에 믿을만 하는 게 그래서 신문조서고, 신문조서는 자기가 사인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발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기 한 말 자기 사인하는 거야.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변호인이 입회 있다라면 더 상대적으로 사실과 부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했냐고 자꾸 물어봤던 거야. 아니면 지금도 그 입장과 똑같냐? 각종문 씨한테는. 각종문 씨는 내가 알기로 이제
그 변호인 입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자유로 진술하겠다. 응? 이렇게 해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입장이 변화가 없냐? 변화가 없다고 하잖아요. 곽종근 씨는. 근데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꾸 물어본 게 뭐예요? 변호인이 그때 입회했냐고 물어봤다고. 방첩 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게 변호인 입회했다라면 자유로 진술한 것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이게 딱 안 맞아, 이게. 312조 1항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라면, 탄핵심판이 1년 이상, 2년 이상 끌어야 돼. 나경원 사건을 따지면 한 5년 끌어야 돼. 6년 끌어야 돼. 그런 다음에 탄핵이 나와야 돼. 야, 인송연기 끝나겠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안 맞아. 그 때문에 형사법 준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이번에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 전에부터 이 법이 개정이 2년 전에 됐는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탄핵 심판할 때 이 형사법을 준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라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되어 왔었어요. 그 때문에 이번만 그런 게 아니야. 또 그럼 다른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이제 재정 신청이 있을 때로 재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 조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해서 그 형사법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왔어. 공소시효 조항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법이 헌법선에 적용돼요. 헌법선에 적용되는 법이 이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인데 거기에 소송 비용과 관련된 조항이 나와요. 소송 비용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해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법 40조에서 그냥 뭐 준용한다 이게 아니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는 법관의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냥 준용할 일이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왜 써? 그냥 준용한다고 써 있지 법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면 준용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만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야. 이제까지 형사소송법 준용 안 한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헌재. 저도 이제 헌법 시험 문제 낼 때 출제를 해요. 형사법에 재정시 있을 때, 재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 정지가 헌법소원에 적용되느냐, 헌재 판례에 적용되느냐, 헌재 적용 X, 그죠? 이렇게 한다고. 또 소송 비용 부담 관련된 행정소송법 조항이 준용되는 거냐? 헌법소원 X. 준용이 안 돼요. 아니, 이것도 준용이 안 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다는 거야. 이게 아까 했지만 이게 징계 절차고 탄핵은 형사소송, 형사재판 처벌 절차이기 때문에 아래 거는 신중해야 되고 매우 여기는 신속성과 신중성이 결합돼야 돼. 그래서 신속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2년 탄핵 심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 신문조의 증거 능력이 부정하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준용이 안 된다는 거야. 대신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저로 성립됐다는 전제 하에서 인정하고 싶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의사를 똑같이 갖고 있느냐? 오케이. 그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인 입회했느냐? 변호인 입회했다라면 채택하겠다는 거야. 아니, 변호인 입회해서 피의자가 지금 한 말을 신문지에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게 징계 절차에서도 증거 채택 못 합니까?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해봐.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 쓸 거 아니야. 당신 매도 며칠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사고 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신문조서 했어.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가지고, 그럼 당신 매도 며칠 음주운전 하셨죠? 피의자 신문조 썼죠? 당신 인정한 거 아닙니까? 변호인도 입회했었죠? 그거 가지고 지금, 징계합니다. 파면. 이렇게 해, 안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지금 징계할 때 당연히 피의자 신문조서 당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징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까지. 근데 갑자기 이번에 헌법재판 그런다니까, 그냥 윤석열 측에서 왜 형사법 준용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헌재가 말하겠죠? 응?
뭐 이완용 재판하는 일본 재판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자들이 판결을 불복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형사소송법 준용은 당연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합니다. 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면 준용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사례가 많았느냐? 여러 차례가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이 형사 312조 1항도 탄핵 심판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준용을 꾸준히 안 해왔어.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안동환 검사 탄핵 사건이 있던 하여간 이런 사건에도 그 작년 8년가 그럴 거예요. 그 사건에도 준용 안 했어요. 312조를. 응? 이번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다른 법정도 준용을 안 한다고 많이 해왔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봐서. 그래서 이번에도 종래 헌재 입장에 따라서 한 거고, 헌법의 성질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탄핵 심판 못 한다는 거야. 그럼 다 형사재판 기다려야 돼. 그러면 내란죄 재판 끝난 다음에 이제 헌재가 내란죄 유죄 나왔으니까 이건 피의자 신문조서도 필요 없고 이제 공판에서 끝났으니까 유죄 나왔으니까 우리도 탄핵할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탄핵 심판을 없애버려야지. 지금 이자들이 피청문회 하는 것은 탄핵 심판 하지 말자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 심판을 못 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형사법 312조 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다른 징계 절차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아셨죠? 옆에 분들한테 빨리빨리 전파하셔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응? 아니면 내 강의를 들어라. 제 유튜브 채널 알려주고 야 황남기 한번 들어봐. 헛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